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필기 5과목 건축법규에 대해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규인데요. 건축관계법규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건축관계법규는 필기 5과목이고요. 저희가 보면 건축기사 시험에 보면 1과목이 계획이죠. 1과목이 계획, 2과목이 시공, 그리고 3과목이 구조, 그리고 4과목이 설비, 건축 설비, 5과목이 법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평균 60점이 넘어야지 건축기사 그리고 산업기사를 합격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면 이 5과목 중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과목들이 이제 구조, 건축구조라든지 건축법규 이 2과목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제 시공이나 설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면 쉽게 이해도 되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건축 법규도 보면 말 그대로 법이죠. 법이라서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좀 외울 거 많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문 자체도 공부를 하실 때 약간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축 법규들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개정되거나 변경되는 사항들은 또 바로 표시 경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규를 이 한 과목을 봤을 때 이러한 우리 필기 시험을 대비했을 때는 이 법규 과목에 조금 더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면 무난하게 고득점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약간 미비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또 건축법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건축법규가 이제 법률적인 용어 그리고 건축 산업의 일반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에 자주 봐서 눈에 익지 않으면 약간 어렵고요. 그리고 계속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눈에 익다 보면은 조금 내용 파악이 쉽고 그리고 이해가 좀 잘 되시는 이런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규들을 자주 보고 눈에 익으면 나머지 이런 지문들 뭐 설비라든지 시공, 뭐 계획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접근하기 힘들고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법규를 다른 과목들의 평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기사, 산업기사 출제 기준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나와 있는 범위하고 출제 기준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우리가 학습해야 될 이제 건축 법규는 총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1번이죠. 건축법. 그리고 주차장법. 그리고 3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이 3가지가 건축관계법규라고 해서 건축법규 필기시험에 해당되는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건축법이죠. 건축법은 크게 법과 건축법 시행령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요. 건축법을 보면 총 9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총칙이라고 해서 이 건축법의 전반적인 목적이라든지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한다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내용이 총칙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인 건축물의 건축 용어 개념의 용어 정의 위주의 이러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라는 항목, 그리고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물이 이렇게 건설, 시공되는 이러한 땅을 말하는 거죠. 땅과 이 대지와 인접한 도로의 관계, 그리고 법적인 요구 조건들을 기술하고 있는 게 4번 항목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할 때 저희가 어떠한 구조로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재료를 써야 되냐, 여기에는 내화 구조, 방화 구조, 내수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그리고 지침,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그리고 지구의 건축물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또 특정한 건물들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법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필연적인 건축 설비 기준, 그리고 특별 건축구역 보칙, 이렇게 전체적으로 9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113개조, 그리고 시행령은 121개조, 시행규칙은 44개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숙지하고 암기해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꼭 중요한 것들, 그리고 출제가 되는 것들을 꼭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러한 법들을 이해하고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건축법에 보면 몇 가지 규칙들, 추가적인 규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도 건축법에 포함되는 이러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피난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방화 구조, 내화 구조 등이 어떤 재료,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시공이 되어야 된다는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주차장, 건축물에 시공할 때 필히 요즘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 주차장인데요. 이 주차장에 관련한 주차장법,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차장법도 노상, 5개에 있는 거, 노외 주차장, 그리고 부술 주차장, 기실 주차장, 이러한 것들을 시공하고 만들 때, 그리고 계획할 때 어떠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되어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학습해 볼 건데요.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가 무분별한 이런 개발이라든지 무분별한 계획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국가에서 세운 계획, 그리고 지구의 단위에 따라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건물, 그리고 별도로 구획돼서 따로 떨어지게 해서 시공돼야 되는 건물,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지역 지구들 이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법률의 효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도 총칙,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등 이러한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과 계획을 할 수 있게 법률로 정했는데요. 이러한 법률도 저희 그 건축기사 5과목 건축법규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눈에 익혀서 그 법령의 제정 취지를 잘 이해하신다면 쉽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건축 관계 법규인데요. 건축 법규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학습하게 될 세 가지 법들에 대해서 왜 이러한 법들이 제정이 되었고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 그리고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법으로 정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안전, 그리고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축법은. 그래서 이 건축법은 건축물을 계획 시공할 때 공공복리의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하고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차장법입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가는 곳마다 주차장 폭이 틀린다든지 주차 시설이 틀리다든지 주차장을 오고 나가고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을 제정을 해서 자동차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이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법이 제정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이 법은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냐, 그리고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법들은, 특히 건설, 건축 관련된 법들은 공공 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편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법규는 여러 가지 교재가 있겠죠. 그리고 책들도 있는데 대부분 모든 법들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시면 이제 건축법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113개의 113조죠. 113조의 법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시행규칙 혹은 각종 규칙들, 구조기준이라든지 피난 및 방화 규칙 이런 것들도 검색을 하시면 쫙 다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글자, 법률이기 때문에 글 위주로 되어 있고 도표나 도에는 따로 별지라든지 별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들만 내용을 추려서 그리고 정리해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법들은 법제처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축약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건축법규에 대해서, 건축법규 과목에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출제 경향을 한번 알아보시죠. 그래서 이러한 출제 경향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저희가. 전략.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파악하고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면 저희가 건축법에 9개
큰 카테고리가 있다고 했죠. 총칙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칙에는 뭐 건축법 용어의 정의, 그리고 용도, 그리고 건축법의 적용 제외 등 이러한 총칙에 대해서 많이 비중이 돼 있죠.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 허가 신고, 착공, 사용 승인, 용도 변경, 허용 오차, 건축물의 용도 분류, 용도 제한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습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시작하는 단계에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학습자들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시작되는 과목은 초반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의욕이 많이 넘치죠.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한 에너지를 계속 유지해서 처음 시작하는 1번, 2번은 학습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좀 많이 맞춰보자. 이런 작전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특법이라든지 건축물 관리법에 또 별도로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일 없고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건축 지도원 자격 요건 이 정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4, 5번 항목. 4, 5번 항목인데요. 이제 건축물이 이제 계획돼서 시공이 되어야 되는 대지, 땅이죠. 땅과 그리고 주변의 도로는 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도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거리 관계 이런 법들이 이제 자세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의 외벽선인 그리고 건축물을 쓸 수 있는 시공할 수 있는 한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선 그리고 단지에 우리가 가진 땅의 높이 차로 인해서 어느 부분은 토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땅이 있다고 보시죠. 이런 땅이 있다고 보시죠. 근데 저희는 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보유했던 땅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토사를 절토해서 밖으로 내버리면 되죠. 대신에 여기는 이제 옹벽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세워야 됐다고 하면 이러한 옹벽 설치와 절토로 인해서 조금 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구조 안전을 확보해야 되거나 아니면 피난, 화재나 지진이나 이러한 자연재해에 의해서 건축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피난을 해야 되는 피난시설, 피난계획, 그리고 화재를 확산을 방지하고 할 수 있는 방화구획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과목도 출제 비중이 많이 높죠. 그리고 그 후순으로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면적이라든지 높이 기준 그리고 높이 제한, 고도 제한, 일조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비, 특별 건축구역 등 보칙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법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4, 5개년 통계를 본다면은 20문제 중에 이렇게 4에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세부 항목들은 주차구역, 주차장의 설비 기준, 주차장의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도 이제 두세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고 하면 이제 건폐율 및 용적률
그리고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학습을 하는 과목은 총 3가지 법이라고 했죠. 건축법, 그리고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한 68% 정도 대부분이 건축법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러한 건축법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한 16% 정도 해서 차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제일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될 부분이 건축법이다. 그리고 주차장법은 암기해야 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제 주차장의 가로세의 길이라든지 그리고 시설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법들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이 부분 주차장법도 집중을 하신다면 고득점을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축법도 보면 위에서 이렇게 1번 총칙부터 보칙, 9번 보칙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칙, 우리가 첫 시간이라든지 초반에 학습할 수 있는 총칙이라든지 건축물의 건축 이 부분이 두 개 합치면 벌써 33% 정도 되죠. 3분의 1이 처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출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구조 및 재료,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재료, 내화재료, 매수재료 이런 것들 구조라든지 재료에 대한 문제의 포션이 한 10%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제한 이런 순으로 건축법이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특별건축구역, 보칙, 건축설비가 한 번 8%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건축법에 해당되는 빈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이러한 순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이러한 출제 빈도라든지 어디에 중요성을 좀 더 두고 있는지를 좀 더 사전에 파악한 다음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고 내용을 숙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학습하는 건축 법규는 어떤 과목이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비율로 출제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총칙과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